자, 다음은 오즈 B입니다. 오즈 B를 볼 건데 먼저 오즈를 알아셔야 되겠죠? 오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즉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가 되는 거예요. 자, 요 값을 뭐라고 합니까? 오즈라고 해요. 그럼 각각 집단에 오즈가 있겠죠? 그 오즈에 대한 B를 뭐라고 해요? 오즈 B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어떻게 구하냐? 자, 우측에 결과는 나와 있네요. 자, B분의 A가 그리고 D분의 C가 각각의 오즈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는 P 1-P가 되는 거고 아니오했을 때 P 여기는 1-P가 됩니다. 그래서 B분의 A, D분의 C가 이 각각 집단에 대한 오즈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비율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오즈 2분의 오즈 1로 오즈 B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험인자는 아까 동일하게 위험과 위험인자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교차표를 보고 계신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흡연자의 오즈는 40분의 10분의 40분의 3에서 3이 되는 거고요. 비흡연자의 오즈는 20분의 10분의 20분의 10 해가지고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즈 B는 3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결과는 어떻게 된다? 흡연인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3배 정도 더 암에 걸릴 경향을 보인다라는 의미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차 분석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범주형 각각 2개의 변수에 대해 가지고 혹은 1개의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교차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볼 건데요. 각 교차표에서 각 셀의 관찰 빈도와 기대 빈도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통계 기법을 우리는 교차 분석이라고 하고 요 과정사항 요거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빈도 분석의 특성별 차이를 분석하는 거고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각 범주형 변수입니다. 교차표의 각 셀의 기대 빈도는 5보다 커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 교차표 봤었잖아요. 자, 여기가 각 셀이에요. 각 셀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각 셀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기대 빈도, 괄호 안에 들어가는 기대 빈도는 어떻게 돼요? 5보다 커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몇 %가 만족해야 되냐? 기대 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수는 최소 전체 셀의 25%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9개니까 3 하면 3분의 1이니까 2개, 즉 3개까지는 2개까지는 괜찮은데 3개까지 이제 5보다 작은 값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교차 분석을 할 수 없고 뭘 해야 됩니까? PC의 정확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차 분석의 종류는 크게 3가지예요. 적합도와 독립성과 동질성. 자, 이거는 변수 수에 따른 차이를 한번 봐볼게요. 적합도 검증은 변수 수가 범주형 변수가 하나입니다. 독립성과 동질성은 2개인 거고요. 자, 적합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관측값과 기대값의 차이를 비교를 하게 돼요. 자, 독립성 검증은 두 변수 간의 독립적인 관계. 자, 우리 연속형 변수의 상관관계를 뭘로 봤었었죠? 네,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선형성을 검증을 했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범주형 변수의 관계는 뭘로 본다? 독립성 검증으로 확인한다. 자, 그럼 동질성 검증은 뭡니까? 변수 2개 동일하고요. 특정 정해준 비율과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차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수립을 합니다. 자, 기무가설은 관찰도수와 기대도수는 동일하다.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다로 정의를 하게 되고, 검증 통계량은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을 합니다. 이분의 이는 뭡니까? 기대값이죠. O는 관찰값이죠. 관찰값 빼기 기대값의 제곱의 합으로 이제 산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가설 검증과 유의성 검증은 이제 동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회사에 상교대 근무를 했는데 각 교대조마다 매일 분량수를 조사해 본 결과 분량수가 발생하는 것은 교대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검증하라. 그럼 대립가설이 뭡니까? 차이가 있다가 되는 거고, 기무가설은 차이가 없다가 되는 거겠네요. 없다가 되는 거고, 자, 요게 관측값, 이제 관측값이요. 1조의 분량수, 2조의 분량수, 3조의 분량수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기대도수 구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자, 우리는 아까 교차표를 이용하는 기대도수는 구하는 거 봤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관측도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도수는 어떻게 됩니까? 독립수, 이제 범죄 수가 3개죠. 그럼 3분의 78에서 기대도수 값을 다 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26으로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기무가설은 분량수가 교대조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기무가설을 정리를 했고요. 자, 검증 통계량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26 기대값이 26이었죠.
자, 첫 번째 셀에 관측값은 23 빼기 26의 제곱. 이 각각을 다 어떻게 해요? 더해서 검증 통계량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유의 수준은 얼마라고 했어요? 5%라고 했었었죠? 0.05라고 했어요. 그럼 0.05의 통계량은 얼마냐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카이 제곱 분포표에서 찾으면 되는데, 카이 제곱 분포표는 뭘 또 알아야 되나요? 예, 자유도를 알아야 돼요. 자유도는 아까 셀이 몇 개였죠? 즉 범주가 3개였죠? 3 빼기 1 하면 자유도는 2입니다. 2와 0.05의 검증 통계량은 5.994. 이게 기하값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정의가 됐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검증 통계량은 7.46이가 돼요. 자, 여기 있네요. 기강력에 있어요? 채택력에 있어요? 기강력에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불량수는 차이가 없다? 있다. 자,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유의 확률로 계산한 거니까 이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